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오늘 다룰. 네,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의 전략이 담긴 문건 6천 건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지난 2월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하면서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전자 압수수색 때 관련 내용이 담긴 외장하드를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작업이 자료가 워낙 많아서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공작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지만요. 삼성은 꾸준히 부인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요. 심상정 의원실에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또한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의 인사팀에서 바로 가져온 거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예. 사실 뭐 삼성의 노조 파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한 번도 단죄받지 않았던 범죄인 거죠. 예. 문서가 나왔는데도 자기들 문서가 아니라고 넘어갔었어요. 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렵게 됐고요. 이 뉴스 관련해서 이것도 큰 뉴스고 이건 뭐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주목한 한 줄은 뭐냐면 이 인사팀, 삼성전자 인사팀 외장하드, 굳이 외장하드에 다룬 거죠. 예, 담은 거죠. 외장하드에 다스 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한 줄 딱 나왔는데 삼성 인사팀에 왜 다스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단 한 장이라도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있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예. 무노조 원칙, 뭐 원칙도 아니죠. 예. 오너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불법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특히 사찰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예,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되어 왔다는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문건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노조 설립을 초기에 와해한다라면서 대응 전략 짰는데요. 또 바깥에서는 노조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노조를 파괴해놓고 밖에는 우리는 너무 복지가 좋아서 노조가 스스로 결성될 필요를 내부자들이 못 느낀다. 예. 회사원들이 그런 식으로 선전을 했었죠. 근데 그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찰. 이건 국정원이 간첩 쫓아다니듯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쫓아다니고 노조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사찰에서 보고하고 회유하고 또는 뭐 압박하고 하는 게 있었고 이게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렇게 못하거든요. 네, 심지어 코드명도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들은 NJ라고 부르고요. 문제 직원은 MJ, 그리고 우군이라 여기는 가족 직원은 KJ라고 썼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코드인 줄 알았더니 NJ는 그냥 약자입니다. 노조예요. 예. 문제 직원은 문제 MJ고요. 가족 직원은 KJ. 가족 KJ입니다. 예. 그 정도긴 한데 여하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찰 이 대목을 하면 또 하나의 큰 불법이 나올 것이다. 예. 네, 심지어 알박기 노조도 대응했다라고 하고요. 노조에서 가입한 인원을 탈퇴시킨다는 의미로 그린화라는 표현도 썼다라고 합니다. 자, 삼성이 최근 연속으로 곤혹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아까 북한 관련된 뉴스를 쭉 전해드려서요. 그러면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평양에서는 또 남북 태권도단의 합동 공연이 열렸습니다. 두 차례 공연을 마친 남측 태권도 시범단은 예술단과 함께 오늘 밤에 귀국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때도 이번에 올림픽 때 했던 것처럼 뭐 공동 입장이라고 추진한다고. 네, 오는 8월 달에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8차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이에 대해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이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올림픽 때 이제 공동 입장, 단일기, 단일팀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얼마나 불필요한 논란이었던가. 예.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몇 날 며칠을 크게 떠들어댔어야 했는가. 물론 뭐 공동 입장한다고 갑자기 북핵이 해결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런 노력 하나하나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교류의 일환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 만나야지 또 서로의 뜻도 알게 되고.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은. 자, 북한 관련 소식 그렇고요. 자, 다음은요.
네, 오늘이 제주 4.3 사건 70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주로 가서 4.3 사건 70주년 추념사를 하게 되는데요. 역사에서 더 이상 이념의 문제로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또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 및 유족의 배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강한 것은 12년 만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4.3 너무 오래된 일이라 4.3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질은 간단하거든요. 미 군정이 이제 남한에서 단독으로 신탁하고자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실제. 그게 이제 이념과 무관하게 어렵게 해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단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 남한만 단독으로 선거를 해서 미군정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 군정이 뒤에서 최소한 방조하면서 당시 이제 일제에 부역했던 세력들이 미 군정에 충성해서 자기 입지 세우고 살아남으려고 요 반대하는 사람 전체를 다 빨갱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네,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실제 이념을 경도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 외에 수만 명의 일반 양민들이 같이 학살되는 사건이거든요. 학살당한.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그때 이게 아니 빨갱이들 사냥을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네, 그러한 판단 때문에 이제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제주 4.3 관련해서 진상규명이나 희생자 유가족 명예회복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제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 정당의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승만 당시 대통령도 무관할 수 없고요. 미 군정의 책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70주년이고요. 4.3 관련해서. 이 4.3 얘기하니까 또 의사협회 회장님도 생각이 나네요. 최대집 회장. 예. 그때 당시 이런 소위 학살을 주도했던 서북청년단 늘 계승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자, 70주년이고요. 네,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주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 맞아서 이 행사가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교황이 보낸 메시지는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무신론자이긴 한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 센스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들을 우리나라에만 이런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종교를 떠나서 훌륭한 분이에요. 자, 다음은요. 네, 9년 전 벌어진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보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장자연 씨는 유서에다가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강제로 성접대했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성접대 의혹 대상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폭로한 유력 인사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었습니다.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이름이 없어요. 네,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사장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다 살아난 거 아니냐, 무혐의 처리보내 이런 의혹이 그때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남은 질문은 그게 누구냐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덮였냐 하는 걸 이번에도 못 밝히는 거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도 못 밝히면 못 밝힐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용산 참사인데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원인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에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끝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진압에 나섰던 한 특공대원이 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농성장에는 신어와 화염병 등이 가득했었고요. 또 특공대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냄새만 맡아도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윗선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부가 오히려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당연히 다시 조사해서 정부 책임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라고 해도 현 정부가 대신 사과해야 하는 거죠. 예. 국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국민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다룰 때 계속 저는 생각하지만 그 용산 참사는 결과거든요. 결과.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이야기를 계속 빼먹고 있는데 오래 지나서 더더욱이. 당시 그 용산 개발은 삼성건설이 그 20조 규모로 벌인 사업이거든요. 당시 삼성건설이 중심이 돼가지고. 화재가 있었던 용산 구역은 주상복합 건물 지으려고 하던 것입니다. 삼성건설하고 뭐 포스코 뭐 이렇게 그 컨소시엄 해가지고 삼성건설이 시공사였단 말이죠. 근데 당시 이제 철거 용역 계약서가 있어요. 이거 철거를 해야 될 겁니까? 기존의 건물들을. 그 계약서에 보면은 철거 업체, 용역 업체, 흔히 우리 속된 말로 깡패라고 불렀죠. 예, 철거. 근데 그 관리 감독이 시공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까지 철거를 못하면 그날부터 매일 얼마씩 지체보상금. 그러니까 그 철거 용역업체는 언제까지 반드시 철거해야 했었고. 근데 이제 손이 모자라니까 경찰에 도움을 구했고. 공권력은 기꺼이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삼성건설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저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용산 참사 얘기하면서 당시 소위 이제 토건 재벌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었던 삼성건설에 대한 얘기는 쏙 받았어요. 경찰이 왜 무리한 진압을 했냐라는 질문을 답해야 된다는 근본적으로. 거죠. 예. 예. 근본적으로 왜 경찰이 이렇게까지 했는가. 누가 지시했고 그 지시한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도록 압력을 받았는가. 압박을 받았는가.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건설의 법적 책임 혹은 뭐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 없는가. 삼성건설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야기도 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제 특공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 그건 결과입니다. 원인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 이 사건을 다시 다룰 거면.